뭐라. 네, 우리 물림이들 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생각나는 단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아까 든 생각인데 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온라인 수업인데? 앞에 거 너네가 돌려볼 수 있잖아. 보통 때는 앞에 수업을 너네가 다시 못 들으니까 선생님이 요약해 주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앞에 거 궁금하면 찾아서 보면 되잖아요. 보세요. 봐. 안 해줄 거야. 10분 줄어드는 것 때문에 포물선 운동 양 되게 많은데 어떻게 요약해 주지 생각하다가 준한 거 먹고 보세요. 보고 10분씩 줄어들었잖아요. 선생님 영상을 40분 웬만하면 40분 안 넘기니까. 그래서 복습은 그냥 각자 합시다. 지난번에 뭐 배웠나만 살짝.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포물선 운동 했어요.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에 뭐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어떻게 되냐, T초의 얘 속도 어떻게 구하냐, 그다음 최고점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냐, 최고점까지 높이가 얼마냐, 그럼 얘가 떨어질 때까지 날아간 거리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 최고점을 중심으로 좌우측이 대칭이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기 쭉 1번부터 써놨던 것 중에서 뭔가 하나를 시험에 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손으로 그 식들을 유도해보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찍는 시간이 오후인데 점심때 밥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참 우울한 소식이 또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방송이 나가는 게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이면 원래대로 하면은 내일 개학이어야 되잖아. 뒤에 달력이 있어. 20일 날 개학인데 이 수업이 선생님이 지금 19일 수업을 찍고 있는데 선생님이 볼 때 내일 개학 못한다에 오늘이 지금 며칠이냐면 오늘이 14일이에요. 14일. 거짓말 아니야. 이거 뭐 어떻게 보여줄 수 없나요? 화면 확대해서 보세요. 여기 시계에 날짜 나와 있어. 목요일 날 찍고 있는데 20일 날 개학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까 뉴스에서도 뭐 개학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선생님들 그거 보면서 또 이러셨는데 다 비슷한 얘기야. 중간고사는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하시던데 정해지면 학교에서도 막 계속 고민이 많습니다. 기말고사 한 번으로 끝낼 거냐 뭐 어떻게든 볼 거냐 뭐 정해지면은 알려주겠습니다.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봐도 어차피 잘 몰라요. 정해지면 바로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 기준으로 내일 개학이 안 될 것 같다에 한 90% 정도의 선생님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목요일이지만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끔 교무실에 오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어려워요 막 그런 얘기 하던데 좀 어려워야지. 물리2인데 물리2 다 와야 되잖아. 너무 쉬우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물리2를 배웠다고 말해야 되는데 너무 쉬운 것만 배웠어. 그럼 우리 물린이로서의 자존심이 살지 않아요. 물린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면 좀 물리2다운 걸 배워야 돼. 다행인 거는 나만 어렵진 않아요.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진짜로.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잖아, 수업을. 선생님도 계속 볼 수 있고, 실제로 못 보지만,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뭐, EBS 들어도 되는데, 쌤 거 들으세요. 우리 학교 시험은 내가 낼 거잖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해 안 되면 좀 반복해서 듣고, 다운받아서 다시 듣고, 뭐, 두 번째 들을 때는 한 2배속 이상 해서 듣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습하면서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이제 갈수록 하고 싶은 말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어. 많이 좀 써주지. 안 써줘도 돼요. 나 정리하는데 귀찮아. 몇 명 안 썼는데, 오늘도 아직 이제 수업 들은 물린이가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다 듣고 쓰기에는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고, 요새 또, 오늘도 선생님 원래 이거 오전에 찍을까 생각했는데, 오전에 2시간 동안 회의했어요. 2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못 찍고 금요일날 혹시라도 못 찍을까봐 좀 서둘러서 찍고 있습니다. 유비무환! 사람은 준비해야 돼. 언제나
선생님 얘기했나? 조종사 수칙. 오늘 또 딴소리 터졌다. 딴소리 주머니가 터진 것 같아. 지금 큰일 났어. 어떡해. 괜찮아요. 내가 볼 때 뭐 중간고사 또 더 늦게 볼 거거든. 진도 또 좀 늦으면 어때? 진도 많아봐야 너네는 괴롭기만 하지. 물리 어려운데. 그 조종사들이 비행하러 가기 전에 선서 같은 걸 하고 가. 안전수칙이라는 조종사 수칙. 이제 뭐 공군도 똑같을 걸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 조종사 수칙이 몇 개였더라? 4개인가 5개인가? 오래돼서 그 첫 번째 수칙이 뭐냐면 이렇게 딱 다 같이 그날 비행 있는 조종사들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비행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신고한 다음에 안전수칙 하면 딱 들고 선서하듯이 한다. 하나가 첫 번째가 먼저 이래. 첫 번째 1.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것. 이게 조종사 수칙 1번이에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것. 어느 정도 준비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조종사 비행 한번 나가려면? 헬기가 보통 한 번 임무를 나가면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임무를 합니다. 그 기름을 한번 넣으면은 2시간 15분에서 2시간 반 정도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이내로 이제 임무를 짜는데 중간에 이제 그거보다 길어지면 다른 비행장 가서 연료 보급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작전 지역 내에 대부분 2시간 안에 끝나요. 헬기 뭐 시속 300km 이렇게 날아가면은 막 뭐 2시간이면 다 갔다 오지. 근데 그거 비행을 한번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요. 지도를 꺼내놓고 실제야. 너네가 조종사 얘기를 언제 들어보겠어? 그것도 군 조종사 얘기를. 비행을 해. 예를 들어서 우리 비행장에서 떠서 뭐 어디에서 병사들을 훈련하는데 어디 비행장에서 병사들을 태워서 이제 보통 헬기가 하는 임무는 크게 2가지가 있죠. 크게 사람 태우는 거하고 물건 실어 나르는 거. 그렇지? 근데 사람 태워 나를 때는 이제 보통 높은 사람, 국회의원도 태워봤어, 선생님. 그리고 막 러시아 참모총장도 태워봤고, 쌤 헬기에. 터키 참모총장도 태워봤고, 막 내릴 때 막 악수하면서 사진 찍는다. 사진도 찍었어, 러시아 참모총장이랑. 그리고 막 이렇게 러시아어로 된 무슨 깃발 같은 거 기념품으로 받아서 집에 있어요. 막 그 터키 참모총장이 뭔지 모르지? 포스타. 제일 높은 사람. 각 군에서 짱. 육군 참모총장, 육군의 짱. 공군 참모총장, 공군의 짱. 이런 참모총장이 3명 있어. 육군, 공군, 해군. 근데 선생님이 러시아 육군 참모총장도 쌤 헬기에 한번 태워서 어디 데려가 봤고,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터키 참모총장도 해봤는데, 그 훌륭한 조종사만 그런 임무를 줍니다. 참고로. 그 러시아 참모총장하고 탔을 때는 내리니까 뭐 기념 촬영하면서 한국군 헬기 탔으니까 그 사람도 기념이겠죠? 하면서 무슨 이렇게 러시아어로 된 무슨 기념 깃발 같은 거 하나 줬어. 별 쓸데기 없는 거 그런 거 주고. 국회의원들 태우잖아? 국회의원들은 봉투를 줘요.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딱 보좌관이 주머니에서 딱 해서 금일봉 딱 써있는 봉투를 딱 줘. 몇십만 원 들어있어. 내 건 아니야. 근데 군의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기부금. 그래서 보통 국회의원들은 타면은 이제 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봉투를 주고, 이거 처음 받았을 때는 오 막 이랬는데 부대 가니까 바로 받나? 기부금? 자기가 먹는 사람 없어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내 택시도 아니고 내 항공기로 내가 태운 거 아니잖아. 국가 항공기로 월급 받는 조종사가 태운 거기 때문에 그건 받아서 바로 기부금, 군에 기부 처리됩니다. 근데 그리고 터키 참모총장 태웠을 때는 터키 참모총장은 무슨 메달 같은 거 기념으로 줬어요. 선생님 집에 갖고 있어, 기념으로. 내가 뭐 터키어를 할 줄 알아서 태운 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조종사니까 한번 태워도 되겠다 해가지고. 그 쌤이 일본군 헬기도 탄 적 있어요. 일본 갔다가 쌤 국빈으로 일본 자위대 방문한 적도 있어. 일본 좋아하진 않지만 쌤이 조종사 대표로 일본 방문해가지고 그 일본 조종사가 모는 헬기 타고 막 일본 막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니네 그런 거 해봤냐? 못 해봤지? 나는 우리나라 헬기뿐만 아니라 일본군 헬기도 타본 사람이에요. 쌤이 가는 곳마다 막 태극기가 걸리고 그랬어요. 왜 갔지 거기? 한 명 뽑았는데 나 뽑혀서 갔다. 그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비행을 한번 하려면 예를 들어서 병사들을 여기서 태워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거지. 병사들이 전쟁 나면은 우리 기지에서 태워서 적진 깊숙이 가서 특수부대 같은 경우 낙하산으로 투하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을 하면은 이제 그런 훈련이 잡혔어.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한 며칠 전부터 계속 회의를 해. 회의해서 그 육군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병사 대표들, 장교들 오라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진짜 초 단위로 짜요.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항공기가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활주로의 어느 지점에 앉으면 왼쪽 문을 열고 오른쪽 문을 열고 양쪽 문이 왼쪽 문을 열고 우리가 라이트로 어떻게 신호를 하면은 너네는 어느 지점에서 숙이고 대기하고 있다가 뛰어와라. 탑승 시간은 30초를 주겠다. 끄고 우리는 이륙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근데 이게 갈 때 공중에서 약속한 지점들이 있어. 뭐 우리로 치면 뭐 파주, 운정 이런 것처럼 멀리 지명이지만 항공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파주에 비행장이 없잖아. 뭐 성남 비행장에서 서울 비행장으로 간다. 뭐 성남 비행장에서 수원 비행장으로 간다. 그럼 중간에 헬기가 날아가는 길을 계획합니다. 어떤 길로 날아갈 건가. 이제 날아갈 때 이제 실제 훈련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상의 적도 막 숨어 있다고 하고 지도 보면서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가 체크포인트라 그러는데 체크포인트 1번, 체크포인트 2번 각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짜요. 몇 대가 같이 비행하는데 대형은 어떻게 해서 가고 중간에 교신은 몇 번기가 하고 뭐 통제는 몇 번기가 하고 뭐 기상 파악은 몇 번기가 하고 그러면 일기예보까지 다 봐. 그날 몇 시에 예보가 되게 그 공군 기상대에서 정확히 기상을 파악해요. 지역별로. 그럼 그날 예보가 어떻게 되고 구름 높이는 어느 정도 될 거고 구름의 양은 어느 정도 될 거고 가는 길을 지도를 보면서 그 지역마다 제일 높은 장애물 높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도보다 얼마 이상으로 여기를 통과할 거고 그런 걸 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계획한다. 여기서 여기 사이를 지나다가 항공기 엔진이나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지역에 불시착을 하겠다. 예방 착륙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비행장이 아닌 곳에 헬기는 안 줄 수 있잖아. 헬기의 최대 장점이잖아요. 뭐야 지금 뭐 조종사 교육 시간이야? 그럼 여기서 1번 구간에서 2번 그 구간을 이름을 정한다 그랬잖아. 체크포인트 1, 체크포인트 2, 체크포인트 3. 그 구간을 정하는 이유가 있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다 약속할 거야. 그럼 1번부터 2번 구간에서 항공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도를 보고 좀 넓은 지역, 주로 논밭이나 하천가 이런 데에 요 지점에 우리 비상착륙하자. 이런 약속도 해놓고 이때 가다가 만약에 안개에 들어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뭐 1번기는 고도를 얼마 높이고 2번기는 그거보다 얼마 높이고 3번기는 어느 높이고 각도는 어느 방향으로 해서 서로 공중 충돌이 일으켜지지 않게 앞에 항공기가 안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하자 이런 거를 다 계획해요. 계획하고 연습하고 조종사 프로그램 보면서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비행을 가는 거야.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살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딱 일어났는데 그때 생각하면 이미 늦어. 딱 했는데 엔진 딱 비행하고 갑자기 엔진에 경고등이 들어왔어. 그럼 그때서 어디 착륙하지 막 어떻게 해? 미리 딱 지나면서 여기선 내가 문제 생기면 저기 앉기로 했지. 이렇게 미리 계획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 수칙 1번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것이에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것. 선생님 이 얘기 왜 시작했지? 여러분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거야. 선생님이 오늘 찍는 이유도 그거예요. 금요일 날이 스승의 날이잖아. 그래서 막 졸업한 학생 중에 찾아오겠다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찍을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또 월요일 날쯤 되면은 선생님 생각에 계약 연기된다고 아마 발표가 막 그때쯤 또 나지 않을까? 그럼 또 회의해. 그럼 월요일 날도 못 찍으면 화요일 날 선생님 수업 올려야 되는데 막 못 찍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좀 이번엔 빨리 찍어야겠다 해서 목요일 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물리 수업 들은 사람들의 후기를 아직 다 못 봤어요. 근데 몇 명 써준 거 있어서 선생님이 적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못한 거랑 몇 명 안 썼어. 이제 안 써 니네가 막 듣기는 듣나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한테 편지 써주는 초록이가 지난번 수업 때 이런 거 했어요. 좀 시간이 늦었어. 쓴 시간이 저녁 시간에 썼는데 너무 늦었죠. 막 괜찮습니다. 저녁에 들으면 어때? 듣는 게 중요하지. 이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잖아요. 낮에 뭐 내가 그 아침에 9시까지 건강 체크하고 9시 55분까지 1교시 체크하는 이것만 시간 잘 지켜주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 뭐 그 시간에 듣는 게 원칙이지만 아침에 뭐 바쁜 일이 있었다 하면 저녁에 들어도 되지. 그날 안에만 들으세요. 그날 지나면 선생님들이 피곤해요. 이게 뭐야? 뭐가 왔어? 막 다음날 하루 지나면 막 안 들은 학생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되고 막 담임 선생님한테 통보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당일날 꼭 들으세요. 근데 너무 늦게 들었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늦게라도 들은 게 어디야. 성실히 들은 게 중요한 거죠. 안 듣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학교 가는 줄 알고 신났는데 못 가게 돼서 싫어요. 그러는데 이게 참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에 또 연기되고 그러면 되게 이제 싫은 것도 좀 한두 번이지 이제 거의 포기 상태. 포기하면 편해. 막 이런 거 있잖아. 마음을 비웠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뭐 환경 시간에 했는지 물리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1학기는 못 가나 보다 생각하고 있다가 계약하면 예!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계속 이번엔 갈라나? 20일은 갈까? 막 이러고 있으면 계속 그때마다 실망하겠죠? 그리고 물리 수업 재밌어요. 아직까지는 할만해요. 아, 좋은 자세입니다. 선생님이 맨날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할만하대. 아, 그런 마음 가세로 하는 거야. 못할 게 어딨어. 니네가 다 너네 수준에 할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 편성해 놓은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다. 이 표현이 선생님은 되게 좋았는데, 물리는 재미로 해야 돼, 사실. 물리를 배우면서 그 쾌감이 있어요. 그 느끼나 너네도? 막 그 뭔가 이해가 되고,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을 뭔가 수학적으로 딱딱딱 설명을 하고, 그럼 되게 논리적으로 탁탁 맞아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물리와 수학에 큰 차이가 있어요. 물리는 수학적인 식을 해석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나온 수식들을 막 조합해서 새로운 수식을 만들면 그 식이 과연 뭐를 의미하느냐, 이게 자연에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걸 해석해내는 게 물리의 묘미야. 식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물리니가 이런 말도 했어요. 문제 수행평가나 시험에 문제 내면 선생님이 문제 내시면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도 되나요? 됩니다. 난 수학이 자신이 있어서 그냥 나는 진짜 미분해서 풀겠다. 그래프 X절편, Y절편 찾아서 그냥 풀겠다. 풀어도 되죠? 돼.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풀었냐가 아니고 그 결과를 이해하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떤 의미인지. 포물선 운동을 하면 그 포물선에서 X축이랑 만나는 그 값이 뭐를 의미하느냐, 그거는 얘가 날아간 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물리는 그런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했어요. 9월 학기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던데, 9월 학기제가 되게 되려면 사회적으로 되게 바꿔야 되는 게 엄청나게 많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강제로 막 거의 9월 달까지 갈 수 있는데, 9월 학기제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알면 다 알려줄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너 엄청 난감해. 맨날 선생님 중간고사 어떻게 되면 나도 몰라. 그리고 선생님도 알게 되면 항상 담임 선생님들이 단톡방에 알려주실 거야. 모의고사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먼저 말 안 하면 거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해지면 선생님들도 알려줍니다. 선생님도 정해지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9월 하면 어떻게 되는지 1학기 때 수업은 다 그냥 안 들은 셈 치는 건지 어쩐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겠죠? 자, 오늘 딴 얘기가 길었습니다. 너네 수업 듣느라 힘들 텐데 합시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좀 미리 써놓잖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필요한 그림들을 그려놨는데, 등속 원운동은 지금까지 배웠던 운동과 많이 다른 개념들을 쓸 겁니다. 뱅글뱅글 도는 게 원운동이잖아. 원운동이 도는 거야. 우리가 돌멩이 잡아서 뺑뺑뺑뺑 돌리는 거. 또 도는 거 뭐 있을까? 롤러코스터 이렇게 한 바퀴 피식 도는 거. 아니면 팽이 딱 돌리면 팽이가 막 뺑뺑뺑 도는 거.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운동. 우리 놀이터에서 뺑뺑이라 그러나? 뺑뺑뺑 도는 거, 돌리는 거.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을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물린이들은 그냥 원운동을 다루기에는 아직 어려워. 그래서 무슨 원운동을 다루는 거야, 지금?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 말이 혀가 꼬이냐?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등속이니까 어떤 의미 같아? 돌긴 도는데 이 도는 빠르기가 어떻다? 일정하다. 이게 돌다 보면은 빨랐다가 느렸다가 빨랐다가. 예를 들어 그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는 회전할 때 이론적으로 등속으로 돌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슉 올라가면서 좀 느려질 거야. 중력 때문에. 슉 느렸다가 내려올 때 또 빨라졌다가.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처음 원운동을 다루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돈다. 대표적인 게 시계바늘이죠. 시계바늘. 시계 초침, 분침 이런 거 말고 째깍, 째깍 이런 거 말고 쭉 스무스하게 쓱 도는 이런 왠지 좋아 보이는 시계 있잖아요. 그런 시계가 일정한 속도로 도는 거죠. 딱 초침은 1분에 한 바퀴 이렇게 쫙. 그런 걸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도는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빠르기.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 등속 원운동 다음에 속하고 원자 사이에 생략된 게 한 글자 있다? 그게 1번 력, 2번 도 뭘까?
자, 퀴즈. 대답해보세요. 자, 선생님, 자, 퀴즈. 자, 등속 원운동의 생략된 말은 등속력 원운동이 맞을까요? 등속도 원운동이 맞을까요? 뭐라고. 대답 아무도 안 하네. 그렇게 하지 마. 대답해. 화면에 대고 크게 말하세요. 막 독서실에 있어도 막 송혁! 그 미친놈 아니야? 그래서 막 주인애씨 막 쫓아오고. 뭘까요? 등속력이야, 력.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뭐였죠? 하나는 스칼라고 하나는 벡터야.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 스칼라와 벡터 뭐 있었는지 기억나요? 에너지 뭐게 에너지? 힘? 일? 모르지? 이거 시험 문제 1번인데? 시험 문제 1번이에요. 스칼라와 벡터 구별하는 거. 내가 무조건 1번에 낼 거야. 스칼라 다음 중 어떻게 스칼라로만 짝지어진 것, 벡터로만 짝지어진 거, 아니면 다음 중 종류가 다른 것, 아니면 다음 중 스칼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다음 중 벡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여튼 내가 스칼라와 벡터에 대한 문제 무조건 1번에 냅니다. 자, 구별을 하는 거. 근데 속력과 속도 중에 누가 벡터예요? 속도는 뭐를 포함해? 방향을 포함해. 그치? 방향을 포함해. 그러면 원 잘 그렸어. 한 방에 그린 거야 이거 한 방에. 선생님 은근히 원 잘 그려 나는. 마음이 이렇게 원만한가? 이름에 원자가 들어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원운동을 일정한 빠르기로 돈다는 거는 일정한 빠르기로 돌 때, 자, 여기서 봐봐. 그거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속도 벡터, 우리 처음에 벡터 배울 때,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이런 거 기억나요? 그런 거 할 때, 쌤이 칠판에 이런 그림 그렸었잖아. 이렇게 있으면, 요 점에서의 속도는 어느 방향이다? 접선 방향이다. 이 말 기억나죠? 처음에 배웠던 거야. 자, 그러면 원운동을 할 때, P점에서의 속도는 어느 방향일까? 접선이니까 위쪽. Q점에서의 속도는 이쪽. 무슨 쪽이야? 북서쪽. 이렇게 되겠죠? 계속 오냐 이렇게? 큰일 났다. 자,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와 여기에서 방향이 같나? 이 회전하는 물체가 P점에 있을 때는 속도가 어느 방향이야? 윗방향이죠. 윗방향? 파란 걸로 할까? 윗방향. Q점에 있을 때는 이렇게 기울었지. 그럼 이 둘의 같은 빠르기라 그래도 방향은 어때? 방향은 달라. 방향은 같은 점이 하나도 없어. 요랬다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방향은 계속 빠르죠. 그러면 얘는 등속도 원운동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만 같아? 빠르기, 크기만 같은 등속력 원운동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등속도 원운동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등속도는 직선 운동만 존재하지. 방향이 일정하려면. 원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방향이 일정해? 이렇게 계속 바뀌지. 등속도 원운동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속력 원운동이지. 중요한 건 아니야. 자, 등속 원운동이란 건 뭐냐? 일정한 빠르기로 도는 운동. 일정한 빠르기로 도는 운동. 돌면서 이런 것도 있지. 고무줄을 돌리는데 힘을 세게 줘서 고무줄이 중간에 늘어났어. 그런 거는 원운동이야? 아니야. 그런 건 중간에 찌그러지니까 타원 운동이겠죠. 타원 운동이야. 물린이들은 그런 거 못해요. 물린이들은 그런 거 못해. 그냥 진짜 예쁘게 동그랗게 다 일정하게 이렇게 같은 빠르게 이렇게 막 일정하게 동그라미를 그리는데도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빨리 갔다 느리게 갔다 이런 것도 못해. 물림이잖아 니네. 물린이야. 원래 옛날에 물리 찌끄레기였잖아. 그리고 막 돌다가 막 힘이 세져서 이게 멀리 갔다가 작아졌다 이런 타원 운동도 못해. 우리는 지금 아주 동그랗고 예쁘게 일정한 빠르기로 도는 등속도 원운동만 다룰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다? 그것도 어려워요. 자, 등속도 원운동은 같은 빠르기로 일정한 속도로 원 궤도를 도는 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한다. 개념은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상에서 원이 아니고 직선 운동을 할 때는 이런 말을 썼죠. 변위, 속도, 가속도 이런 말을 썼어요. 그거는 직선 운동을 할 때 평면상에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할 때 썼던 용어들이야. 변위가 뭐지? 위치의 변화량. 그쵸? 또 뭐 있어? 속도, 빠르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건데, 자, 얘를 봐봐. 얘는 등속력 원운동이잖아. 등속 원운동. 그럼 빠르기가 같아요. 빠르기가 같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 내가 실에 매달아서 물체를 돌리는데 실 중에 요 중심에서 가까운 부분이 돌아가는 속도랑 중심에서 먼 부분이 돌아가는 속도가 같을까 다를까? 자, 중심에서 요만큼 떨어진 애는 요만큼을 돌아가면 되고 끝에 있는 애는 같은 시간에 이만큼을 돌아가야 돼요. 그치? 그럼 이게 같은 시간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 짝대기를 돌릴 거야. 이렇게 얘를 돌려요. 자, 얘를 돌릴 거야. 돌아. 이렇게 시계바늘처럼 돌아. 근데 시계바늘에서 중심에 가까운 요 점이나 중심에 먼 이 점이나 한 바퀴 도는 데는 어차피 초침이라면 1분 걸리죠. 여기 있는 애도 1분이면 갔다 오고 여기 있는 애도 1분이면 갔다 온다? 근데 실제로 돌아간 거리는 누가 많이 돌아갔어? 여기 있는 애는 요만큼 돌았죠. 요만큼. 여기 있는 애는 이만큼 돌았지. 누가 빨리 달려야 돼? 뭐 그런 거야. 너네 그거 있잖아. 치어리딩 할 때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십자 대형해서 막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 그때 멀리 있는 애가 빨리 뛰어가야 돼. 가까이 있는 애가 빨리 뛰어야 돼.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잖아. 멀리 있는 애가 빨리 뛰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빠르기가 다 달라. 얘가 빨라. 근데 지금 우리가 이름이 등속 원운동이잖아. 그럼 분명히 얘랑 여기 있는 애는 한 바퀴 돌아오면 동시에 한 바퀴를 도는데 빠르기만 치면 얘가 훨씬 빠르단 말이야. 멀리 있는 애가 가까이 있는 애보다. 그럼 이거 좀 다른 개념이 필요해. 등속인데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가 빠르기가 다르네? 근데 뭐는 같냐? 이건 같지. 한 바퀴를 돌았다는 사실. 한 바퀴. 이건 뭘까? 각도. 직선 운동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중요하지만 원운동일 때는 여기서 여기 돌았다. 그럼 이거를 원운동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편하냐? 90도 돌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편하지. 여기서 여기까지 몇 센치 갔다. 이건 어려워. 왜냐? 요 점에서 얘가 돌아간 거리와 여기 있는 애가 돌아간 거리가 달라. 그쵸?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표현하려면 돌아간 각도. 그럼 여기 있는 애도 90도 돌아갔고 여기 있는 애도 90도 돌아갔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거리가 아니라 각도라는 개념을 주로 쓰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럼 변이가 아니고 그럼 변각인가? 각도 변화량이라 그래요. 위치 변화가 아니고 각도 변화량. 변이 대신에 각도의 변화량. 그리고 얘가 속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빠르게 갔는데 얘는 몇 도를 돌았냐기 때문에 몇 도를 도냐. 자, 초침이랑 시계에 시침이 있고 시계에 분침이 있어. 누가 빠를까? 회전하는 속도가.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잖아. 초침이랑 분침 중에 누가 빨리 돌까요? 초침이 빨리 돌지. 초침이 몇 배 빠를까? 60배 빨라. 초침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 1분. 분침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려? 60분. 그치? 그러면 이게 초침이 분침보다 빨리 원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같은 시간 동안 1분 동안 얘는 360도를 돌고 초침은 분침은 1분 동안 몇 도 도냐? 1분에 6도. 1분에 6도 돌죠? 이해 못한 사람 있지? 한 바퀴 도는데 60분이니까 360도 도는데 60분이니까 1분에 6도. 그럼 봐봐. 초침은 1분에 360도를 돌고 분침은 1분에 6도를 돌더라. 그러니까 초침이 훨씬 빠르네. 이런 걸 뭐라 부르냐? 시간당 돌아간 각도, 각속도라고 합니다. 각속도. 그래서 각속도란 개념을 배울 거야. 각속도란 개념을. 근데 원운동을 할 때 각속도가 더 유용하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각을 돌았더라도 중심에서 가까운 애는 요만큼 돌아갔고 중심에서 먼 애는 이만큼 돌아가고 더 많이 움직이잖아.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우리가 직선 운동 때 다뤘던 그 속도, 그냥 속도도 배울 거야. 크기만, 방향은 계속 변하니까. 그리고 얘와 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존재할 겁니다. 그거를 이끌어낼 거고. 다음에 주기가 뭐지? 우리 이거 언제 했냐면 파동. 물리원에서 파동할 때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내질이 한 번 진동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게 왜 이렇게 아래로 찌그러졌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그랬죠.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원운동은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면은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게 주기가 되는 거야. 즉 쉽게 말하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그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거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등속, 자,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가속도가 있게 없게. 가속도가 뭐죠? 가속도 A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쵸? 근데 등속 직선 운동이면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델타 V가 0이야. 가속도가 0이지. 근데 원운동은 얘기가 틀리다. 자, 원운동은 속도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해. 크기는 안 변하는데 뭐가 변해? 방향이 변해. 방향이 변하려면 힘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아니 내가 똑바로 가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방향이 꺾일 일이 있어 없어? 없지. 내가 가는데 옆에 누가 나 팍 쳐줘야 절로 꺾일 거 아니야. 힘이 존재합니다. 힘이 존재하면 F는 ma에 의해서 가속도도 존재해. 그 가속도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배울 거고, 뭐뭐 배우는지 설명하는데 시간 한참 걸린다. 다음에 그러면 이 90가속도를 알았으니까 F는 ma니까 여기다 a만 곱하면 이제 이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 자, 원운동을 시켜주는 힘이 있어야만 얘가 방향이 꺾이면서 돌 거 아니야. 우리가 실에 자꾸 돌멩이를 돌릴 때는 우리가 손탁 놓으면 얘 더 이상 원운동 해 못해. 우리가 뭔가 힘을 주고 있으니까 원운동을 하는 거죠. 그런 거. 태양하고 지구 주위에 지구가 뱅글뱅글 돌아. 아무 힘도 없다면 지구가 퓨 날아가야 되는데 도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중력. 그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부르고, 그 힘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마지막으로 배운 다음에 여러 가지 구심력의 예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 좀 서두가 길었는데, 자, 첫 번째는 했어. 등속 원운동은 뭐예요? 일정한 빠르기로 원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고, 정확히 풀었으면 등속력 원운동이 맞는 표현이다. 자, 다음에 이제 원운동에서 얘가 얼마나 원운동을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새로운 개념,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처음 배우는 거라 어렵진 않은데 낯설어요. 자, 이 각속도를 설명하기 전에 너네가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건데, 선생님이 또 오기 전에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왔잖아. 너네 호도법 작년에 배웠대. 다 알아. 쌤은 혹시나 얘네가 교육과정이 다 바뀌었잖아. 바뀌어서 선생님이 이제 너네 수학 시간에 뭐 배웠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기하 벡터 시간에 혹시 호도법을 배우나 해가지고 물어봤어. 걱정돼가지고. 그랬더니 이미 작년에 배웠대. 다 알아요. 호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호도법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를 표현하는 거는 몇 도, 1도, 2도, 한 바퀴 돌면 360도, 이렇게 도로, 디그리, 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돌아간 각도를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 각이 얼마나 벌어졌냐를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 중에 이렇게 각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 이 돌아간 각도를 반지름대,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호의 비율에 따라서 이 호가 많이 돌아가면 많이 돌아갈수록 각도가 많이 돌아갔다라고 정의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쓰이는 각을 우리가 호도각이라고 부르고, 이 호도법에 따르면 돌아간 각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타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물리에서는 라디안을 이용한 호도법을 주로 쓸 겁니다. 원운동에서. 왜냐하면 이게 다루기가 편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다루기가 편해. 그래서 이걸 쓸 거고, 단위는 뭐를 써?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쓰고, 자, 그러면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았어. 자, 예를 들어서 한 바퀴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각도, 도로 표현하면 한 바퀴는 몇 도죠? 360도잖아. 근데 이거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이 한 바퀴는 어떻게 정의돼? 반지름 R분의 한 바퀴 돌면 이 호의 길이가 뭐지? 원주가 되죠. 한 바퀴 돌면 호의 길이가 곧 원주잖아. 원주는 어떻게 돼? 2파이 R이죠. 그래서 호도법에 따르면 한 바퀴는 어떻게 정의돼요? 2파이. 얘는 단위가 도고 얘는 단위가 라디안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각도 표현법,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원운동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복습해서 기억하고, 호도법이 이렇게 정의되더라. 여기까지. 자,
기억하고 이제 따라와 봅시다. 자, 선생님이 원운동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지? 속도, 우리 V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 그쵸? 우리가 평면일 때는 이렇게 됐었지? 자, 어떤 물체가 평면에서 P 지점에서 Q 지점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이는 우리 첫 시간에 했어요. 얘 위치 벡터를 R1, 얘 위치 벡터를 R2라고 하면 요 델타 R은 R2 마이너스 R1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치? 여기서 말하는 델타 R이라는 게 이거예요. 변이. 자,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각속도, 초당 몇 도를 자, 이렇게 해볼까? 자, 90도 돌아가는데 10초 걸린 애가 있고 360도 돌아가는데 20초 걸린 애가 있어요. 누가 빨리 돌아갈게? 자, 다시 90도만큼 돌아가는데 10초 걸린 애가 있고 한 바퀴 도는데 20초 걸린 애가 있어요. 누가 빠르게? 나중에가 빨라. 그치? 그거 니네 머릿속으로 어떻게 했어? 니네 이렇게 했다. 90도 도는데 10초. 그러면 초당 9도. 한 바퀴 도는데 20초. 그럼 360도 도는데 20초 걸렸으니까 초당 18도. 아, 두 번째가 2배 빠르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했잖아. 그치? 니네 의연 중에 다 있어. 니네 물리원을 배우는 애들이 그 정도 자격이 다 있어요. 그 머릿속으로 했던 그거 그대로 쓰는 거야. 얼마나 많이 돌았냐는 각속도 오메가, 이거 W 아니에요? 우리가 일 할 때 그거는 work해서 W라고 쓰고 얘는 꼭 동글동글해. 좀 귀엽네. 애가 좀 동글동글해. 원만한 애인가 봐. 오메가라고 하고 각속도의 기호입니다.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 시간 동안 몇 도 돌았냐? 이렇게 정의할까? 걸린 시간 동안 돌아간 각도. 그냥 속도는 걸린 시간 동안 이동한 변인데 각속도는 시간분의 돌아간 각도지, 각도. 자, 그런데 자, P라는 점에서 몇 분이야? 할 수 있겠다. P라는 점에서 Q라는 점까지 이 델타 세타만큼 얘가 돌아갔어. 이렇게 돌아갔는데 우리가 호도법을 이용하면 호도법 봐봐. 여기서 세타는 어떻게 돼? R분의 L이잖아. R분의 L. 그쵸? R분의 L.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거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자, 잠깐 스톱. 자, 여기까지. 요 뒤에 좀 시간이 1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각속도는 어떻게 정의돼요? 걸린 시간분의 돌아간 각도라고 정의하더라. 자, 각속도의 새로운 정의를 배웠습니다. 단위가 뭘까? 단위. 각도의 단위 뭐 쓴다고 여기서? 각도의 단위 도스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는 라디안으로 씁니다. 라디안. 나누기. 시간의 단위 뭐야? 세크. 그럼 각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라디안 퍼 세크.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 라디안 퍼 세크의 관계가 있더라. 자, 다음 시간에 우리 구심 가속도 정도까지 할 생각입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선생님 바로 찍을 거야. 이어서 뒤에 진도 나가봅시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합시다. 오늘 딴소리 엄청 많이 했네. 자, 잠시 후에 봅시다.